하나깨나 잊지 못하네. 그림은 한이 없어 감사히 저리 쳐오네. 올방울만 마른 불을 여기다 뜯고 있네. 아리따운 고나와 같다 검은 고를 탁 뜯고 올방울만 마른 불을 여기저기서 뜯고 있네. 아름다리 고나와 시작 성화 올리고 죽이고 싶네. 이 시를 주인은 군자를 이제 문왕이라 하고 요조승려를 문왕의 그 태사라고 해서 이 두 사람의 어떤 그런 그 결혼하기 전에 어떤 이 덕을 주면서 앞으로 그 나라의 어떤 그 걱정하고 하는 노래다 덕을 노래한 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봐도 이건 뭐 그 문왕의 덕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남녀 간의 어떤 사랑 얘기인데 그렇게 그 주인은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이게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때 서경의 어떤 그 정연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남녀 간의 어떤 사랑 얘기를 주로 이제 그 왕의 덕, 후계의 덕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했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불말리는 뭐 이제 신혼 축하시려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남녀 간의 사랑 얘기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남녀 간의 사랑 얘기로 보면은 물소리가 날아가고 있잖아요. 날아가고 그 가까를 쭉 날아가고 있는데 그 날아가는 모습이 짝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물고기를 찾는 경우로만 봐야겠죠. 그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분도. 그래서 이거도 여기서 얘기하는 물소리도 남자 그리고 이 남자가 찾는 거 물고기 여자를 찾고 있어요. 여자는 보이지 않지만은 물고기는 보이지 않지만은 물소리가 뭐 강가로 왜 날아다니겠어요. 물고기 잡고 다니지. 그런 식으로 남녀가 나서 사랑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밑에 그 조풍 후인도 보면은 그 25페이지 제일 먼저 보면 사다새가 어설에서 날개도 적시지 않네. 그 사람 입은 옷이야 그렇듯하네. 사다새가 어설에서 주둥이도 적시지 않네. 그 사람 손짓에도 모르고 있다. 문개구름 인간이 남산에 혹시 무지개가 피었네. 적고 예뻐가 쓰기려 금주인 젊은 아가씨. 근데 이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다새도 이제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인데 물고기를 잡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물고기를 잡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는 결국 남자가 여자가 옆에 있는데도 모르는 척. 이걸 갖다가 문 읽다가 해석하기를 사다새가 부리를 적시지 않는 행위는 물고기를 잡지 않는 행위는 그 여자가 섹스하기를 원하는데도 남자가 하지 않는다. 그런 걸 우려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 입장도 보면은 그 입장에 전도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새가 남자, 물고기가 그렇게 해서 남녀가 사랑 얘기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26페이지 보면 더 이제 재밌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형문에 보면 이제 이게 그 생선을 먹는데 어찌 황하의 방하라도 할까? 아내를 얻는데 어찌 제나라 강신의 딸이 할까? 생선을 먹는데 어찌 황하의 딸이거라 할까? 아내를 얻는데 어찌 송나라 다시의 딸이어야 할까? 이렇게 했듯이 뭐 이거는 완전히 보면은 먹는다. 생선을 먹는다는 거는 결국 남자 여자의 어떤 성교, 섹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먹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 종류의
생선만 먹듯이 한 여자만 사귀냐, 이 여자도 사귀고 저 여자도 사귀지, 그런 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 주인은 이 형문을 뭐 안백납도 하는 성의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해석하면 그게 아니라 남녀간의 굉장히 그 자유로운 형에 대해서 얘기했다. 프리섹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가는 말에도 그러면 28페이지 보면 28페이지 보면 우리가 인간이 진화하기 전에, 그러니까 진화하기 전에는 그 성에 대해서 동물과 똑같이 섹스를 할 때는 그 발전기, 헬렌 피셔라는 그 인류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발전기 때만 남녀간의 섹스를 하지 발전기가 아니면 남녀간의 섹스를 안 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직립을 하면서 자궁의 위치가 뒤로 들어감으로 해서 그 아기가 태어날 때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미숙아로. 그 예를 들어서 뭐 노루처럼 뭐 사슴처럼 태어나자마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1년이고 3년이고 엄마가 돌봐야 돼. 엄마가 돌봐야 되는데, 애기 돌보면 사냥을, 아니, 그 채집이나 뭐 이거 식량을 구할 수 없으니까 그 1년부터 3년 기간을 남자가 식량을 구해다 줘야지 이 아기와 이제 엄마가 산다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기만 할 수 있는 섹스가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변화됐다. 진화가 됐다. 진화가. 그래서 동물 중에서 포유류, 특히 인간이, 물론 우랑우탕도 몇 종류 있지만 이제 인간이 섹스를 이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화가 됐다. 근데 이러한 성적인 욕망이 어떻게 이제 그 시경에서는 그 숭배의 관념이 있고, 어떤 성이 어떻게 시경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의 감정을 생겼나,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성과 여성 사이에 생기는 사랑의 감정은 사회가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그런 학교의 어떤 그런 현장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아니라 좀 안정이 되고, 그리고 그래야 이제 정책 생활이 돼야, 인간과 남자 여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 있어야 어떤 사랑의 감정이 생겼다. 그래서 농업식의 발달로 보고, 두 번째는 결혼 생활의 발달, 결혼제도의 발달.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뭐 군집 생활할 때는 뭐 어떤 그런 애정관계가 아니라 발전기를 통해서 어떤 성적인 그건 충족이 됐지, 어떤 애정관계는 그 결혼제도의 발달.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성의 또 신성성인데, 이거 처음에는 이제 토tem에서 성의 신성성인데, 이게 오래되면서 퇴직이 되고 어떤 추적적인 감정만 부각이 되고, 그 네 번째는 이제 그 옛날에 주로 처음에는 그 인간이 군집 하면서 물론 굉장히 광장에 모여서 처음에 제사를 지낸다거나 어떤 집회를 통해서 이제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제사라든가 그런 관념이 좀 옅어지면서 이제 그 장소가 연애나 가무 장소로 변질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어떤 성스러운 감정보다는 쾌락의 즐거움을 찾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시경 국부라는 경문이라는 그 시구절에 보면은 하여튼 그 시경에도 굉장히 그 자유스럽고 쾌락적인 그 성인식이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숙도 선생님이 볼리비아 아까 사회자께서 하셨듯이 제가 제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용 국부에 나타난 섹슈얼리티
대화 물고기의 성적 상징성을 중심으로 읽고 정석도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첫째, 쓸 내용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논정이 잘 드러나게끔 하는 태도와 방법에 관해서입니다. 1. 서론에서는 문제제기 위주로 서술하면 좋겠습니다. 위 주제를 선택하게 된 배경이나 근거 등을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쓴 서론에 문제제기와 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더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서론에 포함된 본론이나 결론에서 해야 할 말들을 편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론에서 기존 연구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그 내용을 자연스레 소개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 논문에서 그러한 기존의 성과를 넘어서는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논문의 정체성, 즉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필자의 주장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그 글쓰기의 방향이 모호하다는 것과 통합니다. 그러므로 논리적 순서에 따라 우선 목차를 더욱 세밀하게 짤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를 보고 필자의 주장을 알 수 있어야 글쓰기의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존의 학설이나 논의를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정리와 해석을 위주로 하는 논문 형태에서 논정적인 계기, 즉 논문으로서의 논리적 취미성을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사냥하기 전에 사냥감을 동굴의 벽에 그려놓고 많이 잡히기를 염원하였듯이 고대인들은 암벽하에 자신의 기원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고대 시기의 동굴에는 예를 들어 여자의 음부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여음을 상징하는 동문이나 모양을 조각으로 나타내거나 임신한 여자의 모습을 토로 만들거나 남자와 여자가 성교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기를 염원하였다 라는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굴벽화가 과연 사냥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기본의 의미였을까? 혹은 성교의 모습을 묘사한 조각이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였을까? 물론 기존의 논의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논문에서 논의가 좀 더 논정적이려면 그러한 기존의 모든 논의의 결과를 본인의 시각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굴벽화나 성교토 또한 원시인들의 혹은 인간의 원초적 예술 행위의 발현으로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빠르고 강한 동물을 사냥하려면 두려움과 직면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또한 예술 행위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굴벽화에 관한 기존의 해석에서 얼마든지 반론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원시 종교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동굴벽화는 사냥한 동물의 영혼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강한 주장만큼 그것을 받쳐주는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 주제 관련 기존의 논의들은 대부분 비유와 상징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럴 때 논문으로서 변별성과 독창성 및 논정적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논의의 결과들에서부터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레 논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동양 철학의 논문이 대부분 사실을 기술하는 데 그침으로써 한계를 드러내곤 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기존의 논의의 결과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존의 논의와 성과들에서부터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면 논정의 부분이 충분히 보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논증이 또 특별한 지리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순서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이따가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조합 토론 시간에 얘기를 해서 토론하는 걸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자로 소개돼 왜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은 이한수 이분은 이란수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